자, 사실 우리가 지금 방학 때 막 약간 띄엄띄엄씩 배우고 있는 거라 그 지난주 숙제 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문제들이 대부분이어서 안 배운 내용이 포함돼서 이렇게 문제에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오늘처럼 꼭 질문하시면 되고, 내가 이제 오늘 방학식 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는 5시에 올라올 테니까 만약 너희 꼭 5시까지 와라 이건 아닌데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좀 일찍 와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해야 돼. 아마 학교 내신에서는 거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어쨌든 많이 풀어봐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 두 가지 고민을 했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같은 그냥 기본 문제들도 내가 준비를 했었어 사실은. 근데 일단 오늘은 내가 모의고사만 줄 건데 상황 봐서 숙제 양이 좀 할만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주고요. 그죠? 같이 주고. 어쨌든 우리 공부량은 좀 늘리긴 해야 돼.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아마 니네 3단원까지 있을 거기는 한데, 옛날 같으면은 중간고사 때 1단원만 딱 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2단원까지 다 본다고. 왜냐면 이게 한 학기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2배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도 미리미리 공부량을 늘려놔야지, 안 그러면 내신 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상황을 봐서 숙제를 좀 늘릴 수도 있겠다만, 그지?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는 정해줄게. 근데 가급적이면 숙제량이 좀 많아지면 우선순위는 정해주는데, 소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 해오시면 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해준 우선순위의 문제만 먼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태풍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태풍은 일종의 저기압이다, 저기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기압의 종류도 우리 배우겠지만 열대저기압이라는 게 있고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태풍은 열대저기압에 속한다. 그래서 그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되는 애들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사실 온대저기압도 있는데 온대저기압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바가 있었어. 온대저기압은 전선이라는 걸 데리고 다니면서 비를 뿌리고 바람을 뿌린다만, 얘는 얘 자체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려요. 그럼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생성되는 장소는 열대저기압이니까 열대지방인데, 위도로 따지면 위도 5도에서 15도 사이라 그랬어. 적도에선 생기지 않는다. 그지? 적도에선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왜? 자, 얘는 회전을 해야 돼요. 태풍이 굉장히 강하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하려면 전향력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적도 지방은 그 전향력이라는 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자, 전향력이라는 힘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겠다만,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전향력이 세지는 거거든. 그래서 적도에서는 0이야. 전향력이 0이야. 0. 그래서 적도에서는 태풍이 생기지 않고 적도보다 살짝 위에서 생기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구름이기 때문에 사실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얘는 바다에서 생겨. 바다. 열대 해상에서 생깁니다. 거기 우리 교재에 써 있지만 수온이 한 27도 이상 되면 바다에서 생기게 됩니다. 바다에서. 그죠? 바다에서 생기게 돼. 그러면 이제 요 얘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태풍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지난 시간 말미때 조금 그림 그리다가 아마 끝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지 않았던 거 하나, 에너지원 가끔 물어볼 때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수증기를.
그럼 그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서 어마어마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태풍의 에너지원 물어보면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발생하는 열이야. 그래서 수증기의 잠열이라고 해요. 잠열 또는 수문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태풍의 에너지원입니다. 수증기를 어쨌든 공급을 받아야 돼.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야지만 태풍이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태풍을 보면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 일단 저기압이란 말이야. 그지? 우리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중학교 때도 배워본 적이 있는데 저기압으로는 공기가 모여들어. 특히 북반구에서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상승을 하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구름이 만들어져서 태풍이 약간 이런 모습을 띠. 이런 모습을 띠거든. 이런 모습을 띄어. 그래서 폭이 거의 한 나라만 하도 몇백 킬로가 되고요. 이 높이는 거의 어디까지 올라가? 이 높이는 거의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대륙권의 끝까지 올라간다고. 대륙권의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런데 이게 강한 상승 기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가면 공기가 더 이상 상승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약하게 하강 기류가 생겨. 하강 기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부는 아예 바람도 안 불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구역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공위성 사진 거기 아마 69페이지에 보면 사실 나오는데,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가운데 눈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 태풍의 눈. 중심부에 약한 하강 기류가 생겨가지고, 약한 하강 기류가 생겨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잠잠한 구역이 있단 말이야. 이걸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 태풍의 눈. 그치? 그러나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리고 있다. 그치? 비를 뿌리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요 태풍 중심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해볼게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은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들 선생님이 표현 한번 해볼게요. 물리량. 일단 첫 번째, 저기압이야. 바람 강하다 그랬잖아. 저기압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점점 낮아지거든. 그래서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바람이 점점 세, 중심으로 갈수록. 자, 그러다가 중심부에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갑자기 바람이 확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풍속을 그래프로 그리면 중심부로 갈수록 풍속이 점점 세지다가 태풍의 눈에 가면 바람이 확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대칭적으로 그려요. 대칭적으로 그려지거든. 근데 지금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봐봐. 양쪽을 어쨌든 중심부를 향해 가서 풍속이 세지긴 하는데,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이 최대 풍속이 조금 더 센 걸 볼 수가 있어. 맞지? 왼쪽보다. 이 최대 풍속. 자, 요거 좀 이따 나올 텐데, 요쪽이 그럼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위험반원이라고 하고요. 요쪽은 안전반원이라고 해. 그래서 태풍을 반 잘랐을 때 바람이 좀 더 센 쪽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한쪽은 바람이 좀 약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람이 좀 더 강한 쪽을 우리 지금 6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그래프 하나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거 설명을 하는데, 거기 그래프에 보면 풍속을 양쪽에 똑같이 그려놨잖아. 이거 좀 잘못된 그림이야, 사실은. 한쪽이 조금 더 사실 높아야 돼. 한쪽은 조금, 최대 풍속이 한쪽은 조금 더 낮아야 돼. 좀 이따 나오겠는데, 최대 풍속이 좀 더 높은 쪽을 우리가 위험반원이라고 부르고, 최대 풍속이 좀 낮은 쪽은 안전반원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이렇게 돼 있지. 얘가 저기압이니까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낮아지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봐라.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낮아지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그지? 마찬가지 반대쪽도 되지.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기압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하거든. 자, 요 기압은 태풍의 세력하고 관계가 있거든. 태풍의 세력하고 관계가 있는데 태풍의 세력이 언제 강하냐면 그러니까 저기압이잖아. 기압이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은 세력이 더 강한 거예요. 태풍의 세력은 중심 기압. 그러니까 요 가장 중심부의 기압이 낮은 태풍일수록 더 강한 거야.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기압은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 태풍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다 위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동하면 태풍 자체가 굉장히 강한 바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 그렇잖아.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태풍의 바람이 강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바다는 그 바람에서 해수면이 높아져.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해수면의 높이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풍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어때? 해수면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거기 지금 그래프에는 해수면은 안 나와 있잖아. 근데 해수면도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 해수면의 높이는 태풍의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일단 요 그래프, 태풍의 구조하고 요 그림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지?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태풍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특히 요거 최대 풍속이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이라는 거에 따라서 최대 풍속이 좀 다르다는 거. 근데 그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태풍이 바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쨌든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 태풍의 이동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이 위도 5도에서 15도 사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통과 때 배웠던 내용 떠올려 봅시다.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대기대순환 배운 적 있잖아. 통과 때. 무슨 바람이 분다고 배웠지? 대기대순환에서? 무역풍이란 바람이 분다고 배웠어요. 그치? 무역풍대야. 무역풍대. 자, 그러니까 태풍은 무역풍대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위도가 0도야. 위도가 0도고 여기 위도가 30도인 곳이 있고요. 위도가 60도인 곳이 있어. 자, 여기서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참고로 태풍을 지도상에 표시할 때 우리가 저기압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저라고 표시하잖아. 근데 태풍은 바람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이거 등압선이라 그래.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등압선이라고 하는데 태풍은 그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 있거든. 이 등압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바람이 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도상에 이렇게 되게 원 형태로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애 보이면 이게 태풍을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태풍은 또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태풍 표시가 이렇게 또 돼 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태풍 표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 태풍이 생겼어. 이렇게. 자, 태풍이 생겼다고 합시다. 무역풍대니까 자, 북반구라면 0도하고 30도 사이에 무슨 바람이 부냐면 북동 무역풍이라는 게 불게 돼. 그지? 자, 북동 무역풍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아마 불고 있을 거야. 그지? 북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자, 태풍 자체는 저기압이다 보니까 북반구에서는 자, 얘가 회전한다 그랬잖아.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 그렇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 이동을 하는데 무역풍 지대에서는 얘가 이걸 거슬러 가요. 이렇게 거슬러 가. 거슬러 가면서 이동을 해. 그러면 잘 봐봐. 일단 이렇게 거슬러 가 이동 가다가 위도가 3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우리가 편서풍이란 바람이 불어. 편서풍이란 바람이 불거든. 그러면 그 편서풍이란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불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무역풍지대를 거슬러 가요. 자, 내가 지금 거슬러 간다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태풍이 무역풍이 부는 바람을 거슬러서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 속도가 좀 느려. 그런데 30도가 딱 넘어가잖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편서풍의 바람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풍이 요 방향으로 가게 돼.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풍은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이동한다. 포물선 경로.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30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방향이 바뀌거든.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환된다 방향이 전향점이라고 불러. 그게 이제 위도 30도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위도 30도가 넘어가면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은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다고? 무역풍지대를 거슬러 가니까 이동 속도가 느린데 방향이 바뀌잖아? 그럼 봐봐. 태풍이 가는 방향하고 그 방향으로 편서풍이 불다 보니까 이동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돼요. 빨라지게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포물선 경로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태풍 자체가 회전한다 그랬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잘 봐봐.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태풍이 가는 방향에 반 잘라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 부분을 한번 봐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태풍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무역풍이 부는 방향하고 상충되지. 그러니까 바람이 좀 느려지게 돼. 반면에 이쪽은 어때? 이쪽은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과 무역풍의 방향이 거의 비슷하거든. 바람이 강해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이쪽을 봐봐. 이쪽.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회전하는 방향하고 편서풍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지. 그러니까 또 바람이 강해져. 근데 여긴 또 어때?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편서풍의 방향 서로 반대로 상충되지. 바람이 느려지는 거야. 자, 그게 아까 여기 언급됐던 바로 뭐야?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인 거야. 태풍이 무역풍지대를 지나던 편서풍지대를 지나던 봐봐.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반원은 무역풍이면 무역풍, 편서풍이면 편서풍과 회전 방향이 일치하다 보니까 풍속이 세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반원이라고 하는 거야. 위험반원. 위험반원.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절반은 그게 무역풍 지대를 지나던 편서풍 지대를 지나던 그 무역풍이나 편서풍의 방향과 회전 방향이 상충되면서 바람이 좀 느려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안전반원 이렇게 불러. 안전반원. 혹은 가항반원이라고도 불러. 가항반원. 여기서 항자가 뭐 저항하다 항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가항반원이라고. 근데 가항반원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고요. 안전반원이라고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풍에서 위험반원이라는 것과 안전반원이라는 게 있는데, 안전반원이라는 게 있는데 위험반원은 무조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 오른쪽 반원이 무조건 위험반원이야. 그 다음에 안전반원은 진행 방향의 무조건 왼쪽 반원이 안전반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반원은 최대 풍속이 위험반원보다 조금 낮아지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은 봐라. 자, 어떤 태풍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이렇게 있대. 근데 이 녀석의 단면을 가지고 지금 내가 풍속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타났어.
맞아? 그럼 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뭐라 그랬어? 위험반원이잖아.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려면 얘는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태풍은. 그러니까 북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프상에서 이제 이쪽 오른쪽이 지금 위험반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북쪽으로 가니까 그거의 오른쪽이 위험반원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문제 이렇게 나왔네?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위험반원이잖아. 이쪽이 위험반원, 태풍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맞지? 그래. 그래서 그렇게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느냐를 묻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교재에는 안 넣어놨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줄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꼭 필기를 해놔. 태풍이 그럼 이제 접근을 해와. 거기 이제 옆에 그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보통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은 필리핀 남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지거나 괌이라는 섬 근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쭉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에는 바다를 지나오잖아. 그러면 계속 뭐 하겠어? 수증기를 공급받으니까 세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 세져요. 세력이 세진다는 건 중심 기압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다? 낮아지는 거라고. 그러다가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점점 수온이 또 낮아지겠지. 고緯도로 올라오니까.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태풍이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야. 상륙했다라고 표현해. 자, 그러면 상륙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엄청나게 많은 비를 뿌릴 거 아니야. 바람도 많이 불 거 아니야. 그런데 육지 위를 지나가다 보니까 태풍하고 육지하고 마찰이 일어나. 거기에 수증기를 공급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간 이후에는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야. 이미 많은 비를 뿌렸는데 수증기를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쨌든 바다를 거쳐 오기 때문에 세력이 강해지는 거야. 세력이 강해져. 세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 기압이 낮아지는 거거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어. 많은 비와 바람을 뿌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동해바다로 빠져나가잖아. 그럼 여기 빠져나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뭘로 변하게 되냐면 우리 중학교 때 한번 배운 적이 있는 온대저기압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얘기해. 물론 온대저기압도 우리 나중에 학기 중에 다시 배울 건데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 소멸되겠지, 그지? 그래서 태풍이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결국엔 소멸될 겁니다, 그지? 소멸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그럼 봐봐.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이렇게 오잖아. 그럼 봐봐. 여기다 다시 그릴까? 자, 이렇게 있어. 자, 태풍 하나가 이렇게 어떤 태풍 하나가 A라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치? 근데 B라는 태풍은 이렇게 지나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여기 부산이 있거든. 어떤 경우에가 부산의 피해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 그러면 그게 누구랑 관계냐? 바로 이 위험반원과 관계가 있거든. 봐라. 만약에 태풍이 A의 경로로 지나가잖아. 그럼 부산 쪽은 안전반원 쪽이 되는 거야. 물론 피해가 없진 않아. 근데 만약에 태풍이 B의 경로로 지나가게 되면은 부산은 위험반원 쪽에 있게 되는 거야. 당연히 어떤 경우에 피해가 더 크다? B의 경로로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가 부산 지역의 피해가 더 클 거다.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있어. 뭐가 또 나오냐면은 이렇게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이 태풍에 따른 태풍 이동에 따른 풍향 변화.
요거 꼭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림에다 그냥 표시해 두면 되는 거고, 요거는 좀 꼭 써놓길 바라요. 태풍이 이동하는 거에 따른 풍향 변화.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그치? 내가 서 있는데 태풍이 이렇게 나한테 지금 접근을 해오는 상황이야, 태풍이. 자, 내가 지금 어느 쪽, 자, 태풍이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있어.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야? 위험반원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따로 쓸게. 자, 내가 위험반원 쪽에 서 있는데 태풍이 나한테 점점점 접근을 하면, 자, 태풍은 일종의 저기압이라 그랬잖아?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동원하는 거야. 저기압으로는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어. 태풍이 여기 있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를 따지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 불어 가겠지. 맞지? 자, 태풍이 올라왔어. 조금 더 올라왔어. 태풍이 여기 왔어. 자,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람은 이제는 이렇게 불겠지. 맞지? 태풍이 여기 올라왔어. 뭐 위험 반원 쪽이니까 바람이 셀 거야. 그지? 내가 서 있는 쪽에서 바람은 이렇게 불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위험 반원 쪽에 서 있으면 태풍이 나한테 가까이 옴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바람의 방향은 점점 무슨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간다는 거야. 자, 위험 반원 쪽에 있으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러면 이런 식인 거야. 자, 이게 이렇게 요 가운데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야. 봐봐.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분다고? 이게 1번이라면 조금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바람에 부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내가 이번에는 안전반원 쪽에 서 있는 거야. 안전반원 쪽에 서 있는데 태풍이 저 아래쪽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야.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 그지? 자, 똑같아. 태풍이 저기압이잖아. 맞지? 자, 저기압 쪽으로 니네가 바람을 그려보면 돼. 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갈 겁니다. 맞지? 태풍이 올라왔어. 내가 서 있는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겁니다. 그지? 내가 서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자, 안전반원 쪽에 서 있으면 안전반원 쪽에 서 있으면 풍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놓고 표시하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불었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불고, 그지? 이런 식으로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점점 반시계 방향. 그래서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쪽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해?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풍향만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풍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관찰자의 풍향이 변해가는 것만 주고 내가 위험반원 쪽에 서 있는지 안전반원 쪽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태풍이 접근 또는 진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쉬었다가 이어서 해볼게요. 그지?